AI가 뽑은 10대 청소년들 진로 1순위는 미국도 베트남도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도 좋고 제미나도 좋거든요. 지금 10대 청소년이 향후 20년 후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위가 미국, 베트남이 아닙니다. 진짜 1등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1등은 인도로 나오고요. 2등은 베트남, 3등은 미국으로 나옵니다. 물론 2등, 3등은 바뀔 수가 있는데 질문 의도에 따라서 1등은 압도적으로 무조건 인도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인도인가?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을 것, 아니면 스탬 비자, 취업 비자,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트렁크 정책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따줄 수 있는 재벌이다, 강남 부유층이다, 그럼 미국이 1순위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시켜 줄 수 있다, 우리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럼 미국이 1순위입니다. 근데 우리에는 시민권이 없어, 그럼 안정된 커리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민정책 불확실성과 정치 양극화, 이런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요. 미국은 기회가 많다, 맞습니다. 시민권자라면. 하지만 나머지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미국 시민권 있어? 그럼 미국이 1순위가 맞습니다. 없어? 그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베트남이 1등이 못 되는가 하면 20년 전에는 베트남이 1위였습니다. 베트남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안성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어요. 왜냐면 아역 배우 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자기는 취업 잘 되는 베트남 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패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베트남은 막혀있는 국가였는데 영화배우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 이제 뜬 거죠. 어쨌든 우리 국민으로서는 안성기가 베트남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영화배우가 훨씬 더 낫죠. 어쨌든 간에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지금 베트남엔 한국 기업 안 들어간 기업 없고요. 이미 포화 상태고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고 선점이 끝난 시장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들어가서 자리 잡기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민사회 기존 기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인도가 1등인가? 이제 본론에 들어갈게요. 인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15억이고요.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 20살이 어려요. 지금 평균 연령이 28살입니다. 향후 30년 동안 노동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우리는 노동인구가 지금 감소세로 바뀌었죠. 한국은 초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이 지금 인구 감소하는 거 알죠? 인도만 증가합니다. 노동은 로봇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폭발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인도의 중산층은 약 3억에서 3억 2천만입니다.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10억은 못 살아요. 근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중산층이 2배가 넘게 뜹니다. 약 7억이 중산층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운하인구가 5천만인데 줄고 있잖아요. 그럼 7억이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년 앞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 10년 20년 되잖아요. 이때는 7억이 넘어요, 중산층이.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약 14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됐고요. 교육과 문화 소비, 외식 소비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루대학 같은 경우 한국어과 입학률이 3,300대 1입니다. 왜 그렇죠? 왜 베트남에 영문과보다 한국어과가 더 점수가 높을까요? 베트남 전체 투자 1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지금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가 첸나이라는데, 우리나라에 치면 인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60만 대 생산합니다. 벵갈루루에 기아자동차가 40만 대 생산하고요. 붐바이에 제네럴 일렉트릭 공장을 샀습니다. 앞으로 200만 생산을 향해서 나가요, 한국 현대차가.
지금 현재 2위인데 10년 안에 인도 전체 시장의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생산된 차를 동남아시아에 이제 공급합니다. 아프리카까지. 한국에서 멀잖아요, 물류가. 인도에서 보내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왜 한국 붐이 드냐면 한국 기업에 들어가면 1.5배 내지 2배를 받아요, 월급을. 인도에서 받는 것보다. 인도가 제조업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못 이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조업이 약해요. 시장의 규모는 큰데. 그 제조업 공백을 누가 메꿔주냐? 한국 기업들이 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전공이 미친 듯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뭐가 약해? 영어가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더스 국제학교처럼 인도 상류층 애들의 네트워크,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대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들의 인도 최상위 중산층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4년제 장학금을 받으면 미국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학금을 못 받아, 그럼 미국 대학 가면 안 되죠. 5억에서 10억 깨지니까. 가장 성공하는 모델은 인더스 국제학교 같은 좋은 국제학교를 나와서 인도인들 네트워크로 들어간 다음에 장학금 받고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두 번째는 인더스 국제학교 나오고 인도의 명문대학교, 크라이스트 대학이나 CMR 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나와서 인도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AI에게 물어보세요.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10대 청소년이 향후 20년 내지 30년 커리어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딘가? 그리고 GDP 성장률, 인구 구조, 노동시장, 중산층 증가율, 경제 성장률, 기술 인력 수요 다 넣어보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도입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족고입니다. 시민권이 있을 때는 1순위지만 시민권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초입 구간입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의 상위 프로는 인도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를 언제 보낼 것인가? 늦으면 우리 아이의 자리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